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문각 종로학원 김화현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좀비 기출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전편 5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엄청 많은 분이 사셨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강의를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가고 핵심사항을 보다 더 정확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상인법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일단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되지만 상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된 게 아닙니다. 상위법은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는 상위법 전부가 적용되지만 그걸 초과하면 일부만 적용되고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3기현 체지 규정이 적용되고 권리금 보호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음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 6개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없습니다. 최단기간 1년 보장 없습니다. 이것을 초상권,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됩니다. 그럼 회사 망하겠죠? 대표가 깨갱해집니다. 초과를 넣어서 외웠어요. 다시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했다고 외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세종시에 소지하는 갑소유죠. 갑소유 상가건물 1층 점포를 의리 분식점 하려고 갑으로부터 다음 가로친 게 보증금 6억 원에 차임을 100만 원을 임차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자, 옳은 거 어려운데 자, 세종시인데 금액이 환산하면 얼마죠? 월세 곱하기 100하면 1억이고 합산은 7억입니다. 그럼 금액을 왜 써줬을까요? 그 상단 여백에 세종시는 5억 4천 초과하면 아까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됩니다. 우리 세종시 5억 4천을 못 외웠더라도 가로에 금액을 써줬죠. 왜 써줬을까요? 당연히 기준금액을 초과하니까 써줬겠죠. 이렇게 대강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5억 4천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시민들의 엄청난 혜택을 받은 문제네요. 자, 옳은 겁니다. 기억. 을이 촌포를 인도받은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맞죠? 다음날 임차권 대항력이 생깁니다. 니은 임차인들이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시 을은 임차금을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 없죠?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디귿 을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감염률 49조 1항 2호에 따른 즉 예를 들어 코로나 등입니다. 코로나 등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 중대한 변동으로 이제 폐업으로 인한 경우 폐업했죠? 그럼 해지할 수 있죠? 해지, 폐지가 폐업으로 해지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옳은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가 없네요.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번은 볼 필요 없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죠.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할 필요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죠. 10년 초과하면 안됩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라 주임법과 똑같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7번입니다. 을은 갑소유죠. 갑소유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 마쳤다. 그럼 대항력 생기죠. 을의 임대차가 다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제3자입니다. 가로침에 대항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기억. 임차인들이 폐업하면 대항력 없습니다.
니은. 을이 폐업 신고한 후 그럼 대항력 소멸했죠. 소멸했는데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하면 이제 다음날 0시에 생기죠. 이 생깁니다. 다음날 0시에 생겼습니다. 니은도 정답이 돼야 돼요. 디귿.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족보하게 전차에서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이 대항력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답을 2번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의제기에서 니은도 다음날 0시에 대항력 생겼죠. 니은도 받아졌어요. 그래서 4번까지 복수 정답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8번 오실 때 문제의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밑에 기억, 니은, 디귿에 날짜가 없죠. 그럼 날짜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날짜 빼고 읽을게요. 자, 갑은 서울. 서울에 위치한 을소유죠. 을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입니다. 그럼 월세 곱하기 배 가면 5억이고 보증금 합산하면 10억이죠. 그럼 9억을 초과합니다. 이 계약 체결했다. 단 갑은 건물 인도받아 영업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옳은 겁니다.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규정하고 있는 상기법 4조 규정 적용되지 않죠. 상단안기법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객만 적용되죠. 여기 확정일자 없잖아요.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임차인 갑이 임차 건물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제 거절할 수 있죠. 니은도 맞다고 봐야 됩니다. 디귿 임차인갑이 2개월분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 연체 차임은 을에게 줘야겠죠. 갑은 누구에게 2개월 연체했죠? 을에게 했죠. 디귿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정답을 디귿으로 발표해서 3번으로 정답했습니다. 근데 이의제에게 니은을 이의제에게 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 했습니다. 그럼 정답인 니은 디귿인데 1, 2, 3, 4, 5에 니은 디귿이 없죠. 그래서 모두 다 맞게 전항 정답. 누구나 다 맞게 해줬습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면 좋겠죠. 이번에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 다 맞았습니다. 제2부 채택 목록에 준비 기출특강 실전평가 아닌 게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걸 더 상세히 공부하시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럼 보다 더 상세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편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실전편이 아닌 그냥 준비 기출특강 보시면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